카트만두의 활성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11월 5일 현재 활성 환자 전국 환자의 54.37%가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의 활성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방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1월 5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확진자는 3,051명이 나왔습니다. 3,051명이 나오면서 총 확진자 수는 185,974명. 전체 PCR 테스트 한 사람 중에서 23.34% 확진율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 카트만두 밸리는 1,398명이 나왔습니다. 1,398명이 나오면서 카트만두는 지금 누적 84,344명 보이고 있습니다. 9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약간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1,091명 신규 확진자입니다. 박타푸르가 147명, 랄리푸르가 16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398명이 나왔고요. 전체 네팔 전체 확진자의 45.82%가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활성 사례 체크하겠습니다. 활성 사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16,331명, 박타푸르 1,248명, 랄리푸르 2,276명. 어제보다 살짝 올랐네요. 살짝 올라서 총 인원이, 활성 환자 총 인원이 19,855명입니다. 이 19,855명이 지금 네팔 전체의 54.37%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팔 전체 환자의 54.37%는 카트만두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스키 보겠습니다. 포카라가 속해있는 카스키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1,279명. 카스키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보이고 있는 13개 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파, 모랑, 순서리, 카트만두, 박타푸르, 럴리푸르, 치투안, 머건푸르, 카브레, 카스키, 노알퍼르시 웨스트, 당, 루판더히. 네, 지금 불러드린 이 13개 디스트릭트는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를 갖고 있는 극심한 데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그러한 디스트릭트이고요.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2개입니다. 어제 이어서 똑같습니다. 머낭하고 바주라, 요 2개 디스트릭트는 지금 현재 활성 사례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습니다. 사망자 어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자 18명이 나왔습니다. 18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052명이고요. 사망률은 지금 현재 네팔 0.56%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성화 케이스 총 숫자는 36,514건입니다. 36,000건이고요. 이 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살짝 줄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29,574명, 29,574명,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이 6,940명. 29,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죠. 전체 환자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에 있는 6,940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중증 환자 49명이 늘었어요. ICU에 들어간 사람이 49명이 늘으면서 ICU가 지금 428명이 됐고요. 인공호흡기는 빠졌습니다. 인공호흡기 장착한 사람은 4명이 빠지면서 74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ICU하고 인공호흡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좀 체크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치자가 또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3,430명, 3,000명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430명이 나오면서 지금 누적 완치자 수는 148,408명입니다. 회복률이 79.8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내일이면은 80% 회복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역소 인원 73명이 빠졌습니다. 73명이 빠지면서 1232명이 지금 집으로 가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13,068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PCR 건수는 150만
190건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율은 23.34%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11월 5일 목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단신과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푸르나 지역 같은 경우는 푸닐 고레빠니 간두룩 지금 호텔 롯지 영업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나푸르나 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랑탕밸리는 지금 현재 폐쇄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게 지금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머낭하고 무스탕은 PCR 음성 테스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에베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도 지금 오픈인데 PCR 테스트 가져가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 산악 트레킹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제10대 한인 회장을 뽑는 한인의 총회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11월 6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시켈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10대 한인회장 후보로는 단독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네, 한인회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많이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째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야외 무료급식, 밥을 잘 못 먹는 끼니를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금지했다는 거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마침내 디아르 축제까지 개인과 단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사방에서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총 5개의 시민단체가 매일 수백 명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락다운을 건 후 1일 임금 노동자들과 다양한 비정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었습니다. 앞서 지방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열린 장소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역사적인 도시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며 무료 식사 배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이런 행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어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자원봉사들과 회의를 열었고, 회의가 끝난 후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 시장 비디아 순다르 석가 씨는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아르 이후 대형 연회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하무로 팀 네팔의 코디네이터인 비말 판타 씨는 카트만두 시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네, 좋게 끝나는 분위기죠. 지금 야외에서 말하자면은 그 버스 터미널 한켠에서 이 사람들을 먹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카트만두 시에서 얘기하기를 전에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차가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고 매연도 나고 하니까는 거기서 먹이지 말라,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던 건데 언론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자존심, 도시의 자존심이 문제냐, 그럼 왜 니네 전에 해결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출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디아르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디아르 이후에 디아르 축제가 제가 11월 14일 날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1월 14일 이후에 대형 연회식당, 여기는 보통 파티 팰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식 같은 잔치를 하는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대형 연회석을 갖춘 식당이 있는데 그런 데를 빌려서 정기적으로 이들한테 주자, 이런 것을 거꾸로 지금 카트만두 시장이 역제안을 한 겁니다. 좋죠? 이렇게 되면은 맨바닥에 앉지 않아도 되죠. 그쵸? 대형 연회식당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요,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도 넓고 시설이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먹는 분들도 좀 자존심 구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좋게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제목은 일반인은 나투아 강을 건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좀 희한한 소식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런나가를 모란과 자파를 연결하는 나투아 강에는 1억 루피의 비용으로 205m 길이의 콘크리트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일라스 슈레스타를 포함한 7명의 청소년들이 약 7만 루피의 비용으로 강의 다리 밑에, 콘크리트 다리 밑에 대나무 다리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하려면 일반인들은 요금을 내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30루피, 자전거는 20루피, 일반 사람은 10루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5년 전에 길이 205m, 폭 7.5m의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교량 동쪽 100m 정도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실수로 100m가 다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100m 다리의 추가 입찰이 늦어지면서 기존에 건설 중이던 다리도 파손 중이라고 합니다. 강의 폭은 300m가 넘는데 그 당시 교량을 추정하고 건설을 잘못한 도로 부서의 실수인 것입니다. 언제쯤 대나무 다리 위에 완벽한 다리가 만들어져 무료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뉴스를 듣고요 진짜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강폭이 300m인 강인데 205m 강을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르죠? 이게 쭉 다리를 건설하다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미터가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라투아 강이 모랑 디스트리트하고 자파 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와 도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다리죠. 근데 강폭이 300m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다리를 놓게 됐는데 다리 설계를 잘못해갖고 205m만 나가지고 100m 정도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돈을 모아서 7만 루피를 모았다고 합니다. 7만 루피를 모아갖고 그 다리 기둥 밑으로 해갖고 대나무 일반 다리를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되게 훌륭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 저기 시에서 다리를 못 놓는데 나머지 그 건설 안 된 100m 구간까지도 그 물에 들어가갖고 말뚝 박고 다 작업을 했겠죠. 옛날 방식대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웃겨갖고 참 일반적인 그 7명 청소년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일반 청소년들이 7만 루피, 물론 뭐 대나무로 했으니까 7만 루피밖에 안 들었는데 이 라투아 강에 지금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1억 루피면은 10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10억 루피 5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다니고 있고 100m 더 하려면 또 한 5억 더 들어가겠죠? 5억 루피 정도. 그러니까 5억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가겠죠. 5년 동안 못한 일을 청소년들은 금방 뚝딱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젊은이들의 힘이니까 하여튼 이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네, 이것도 빨리 좀 다리가 연결돼서 시민들이 지금 돈 내고 다니잖아요. 10루피, 20루피, 30루피 돈 내지 않고 무료로 정부에서 만약에 다리를 놔주면 무료로 다닐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대나무 다리 같은 경우는 민간 청소년 7명이 돈 모아서 자기들이 돈벌이로 하는 거니까 돈을 내고 다 건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 하시면요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